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상반기 포스코가 떴죠. 포스코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니까 3월 31일까지 굉장히 넉넉하죠. 롯데랑 마찬가지로 3월 말까지 접수를 좀 받고 있네요. 오전 10시까지니까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말고 잘 그 전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코 작년 하반기 때도 그다음 작년 상반기 때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좋은 반가운 소식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을 보면 이공 쪽과 인문사회 쪽으로 나뉘네요. 이공 쪽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뽑는 쪽인 생산 기술 쪽, 생기죠. 제선, 제강, 압연 등 조업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공정관리, 제품 품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유관 전공이신 분들, 물론 타 전공 지원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유관 전공끼리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비 기술이죠. 설비 기술은 실질적으로 공장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비들,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개선하고 뭐 투자하는 쪽.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공정관리 쪽이죠. 공정관리 하면 아무래도 생산 전략, 관리 개선이다 보니까 산업공학 유관된 전공이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안전, 이쪽은 뭐 대기, 수질, 부산물 등 자원관리 및 개선. 그 다음에 공장이다 보니까 안전계획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운영하는지. 그래서 이쪽은 뭐 유관전공 이런 것들이 뭐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또 포스코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것, 스마트 팩토리 추진, IT 인프라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것. 그래서 컴공, 통계, 수학, 전기, 전자, 유관 전공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뽑는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생산 기술 쪽이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 이공끼리 봤을 때는 요 근무지가 포항과 광양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멀죠. 그래서 만약에 포항과 광양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직어국 친구들 아니면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 초반에는 여러분들 뭐 어디가 됐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요분들이 또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합격을 해놓고 그 이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최근에 열린 게,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K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쪽도 다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서 포스코는 메인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브로 가져가시는 전략일 텐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빠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나는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요 근교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전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도 있죠. 그래서 마케팅, 구매, 뭐 재무, 뭐 경영 지원 쪽이 있는데 뽑는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공 무관이라고 써 있지만 포스코에 경영 지원 쓰시는 분들은 스펙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근무지가 역시 예전에 서울에서 다 포항과 광양으로 가서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까? 허수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 계신 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포항이랑 광양에서 근무한다? 여러분들 함부로 못합니다. 회사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뭐 기숙사 제공해주고 KTX가 다니고 뭐 워라밸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뭐라고 제가 뭐 지원해라 말하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허수는 어느 순간에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경쟁률에 놀라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뽑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메인이 될 테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 하반기 때에 그 유재천 대표님과 함께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감을 좀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스코는 요 직무 소개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뭐 올드한 측면도 없진 않아 있지만 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죠? 그래서 포스코 잡스 들어가시면 요 직무 소개란이 있고요. 요 직무 소개에 포스코 그룹의 다양한 직무에서 여기가 이제 포스코 철강이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철강 들어가셔서 보면은 뭐 생산 기술의 제선, 제강, 압연, 품질, 기계 등등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하루의 일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홈페이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요거죠.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입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요게 인문사회계 요게 영어 점수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네요. IM3 이상이니까. 보통 IM2, IM 이상인데 IM3라고 해서 확실히 인문사회계 쪽에 있어서의 어학 성적 높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도 4.5점 만점에 2.8 이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넓게 열어줬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3월 31일까지가 서류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3월 초라고 하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빨리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대사항이 좀 특이하죠. 포스코는 우대사항이 뭐 일반적으로 영어 점수 몇 점에 어떤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정성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하는 인재다라고 얘기해서 군 장교 경험, 공모전 창업 경험자 등이 있는데 사실 요 내용은 제일 세 번째 관련된 창의적 인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리더십, 그 다음에 주인의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는 곳이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는 뭐 어디든 뭐 제가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의리라든지 끈기라든지를 좀 중요시 여길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문항 3번에 어려운 점 뭐 극복하는 그런 경험인가 있지 않습니까? 문항 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으로서 배울 수 있었다로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스코에서 위드 포스코로 가면서 요거 많이 강조하죠. 겸손, 존중의 마인드, 희생, 봉사의 마인드. 그래서 봉사, 기부활동, 모범시민, 의상, 수상자 등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시는 부분도 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위드 포스코라고 하는 게 지금의 포스코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주창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또 포스코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있죠. 여기 취업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에 몰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창의적 인재다. 그래서 옆에는 뭐 국가공인 전문 자격 인턴십 경험 되어 있는데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요 공모전과 창업 경험자가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포스코는 철강 산업에 속하죠.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건설 쪽, 전통적으로 자동차 쪽, 전통적으로 조선 쪽에 있어서의 어떤 철강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굉장히 큰 위협적인 요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1월 초에 철강산업체가 추신남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1.6%인가 그거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 근데 지금은 과연 1.6%라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만큼 철강산업이 조금 위기인데 그래서 포스코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종합 소재 산업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기사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강 산업이 단순한 철강 산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종합 소재 산업으로 포스코를 접근하신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펼치려고 했는데 지금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마 4번에 많이 작성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예요? 다 자료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포스코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에 대한 4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써주시는 거,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대사항에다가 넘어가거든요. 사실 뻔한 것들이라. 근데 여기 있는 우대사항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했다라고 하는 건, 정성적인 것들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건 전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면접장 가셨을 때 특히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소재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의 마지막이죠. 자기소개서 항목 전체를 좀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을지 좀 한번 볼게요. 일단 글자 수를 보니까 글자 수가 다 1800바이트입니다. 원래 뭐 1바이트가 2자일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1바이트가 3글자. 그래서 아마 이게 600자씩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죠. 당신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지원 동기를 많이 써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2갈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포스코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 이유에 맞게 카테고리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코가 그래도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포스코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펼치고 있다. 나 또한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 바탕으로 같이 새롭게 혁신해서 포스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등등. 그래서 회사의 선택 기준 얘기해 주시고, 포스코의 모습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 해서 간단한 포부 이런 정도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얘기를 좀 넣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냥 회사의 기준, 그 다음에 회사의 그런 모습과 여기에서 나의 직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포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예를 통해서 좀 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포스코에 관련된 자기소개서도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 항목, 왜 당신은 현대자동차냐라고 하는 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도 참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번이 되겠죠.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경험이니까 이것은 프랩 방식과 스타 방식이 합쳐진 거죠. 즉 제일 처음에 프랩 무엇입니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저는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입니다. 그럼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R, 이유죠. 이유는 이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실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협업의 커뮤니케이션 사례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걸 달성한 거니까 여기에 맞는 사례를 써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소재, 협업의 소재를 써주시는 게 좋을 거고, 여기에 경험이니까 여기에다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글자 수가 좀 남는다면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라는 건데, 사실 6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됐고요. PRE 요 방식의 스타를 요 E에다가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소재를 선택하셔서 거꾸로 그 소재에 관련된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걸 먼저 맞추시면 여러분들 소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재 중에 가장 강력한 소재를 선택해 주시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갈게요. 3번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한 과정인데, 힘들었던 순간으로 가지 마시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직무에 관련된 경험 있잖아요. 직무에 관련된 경력 위주로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게 똑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과 3번은 전 같은 문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직무와 연관된 경력, 여기도 직무와 관련된 경력, 경험, 그걸 써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를 준 것 같아요. 오픈북 게임으로 너 국내외 이슈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 이건 뭐예요? 지금 국내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포스코가 속한 이 철강산업, 아니면 소재산업,
아니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됐건 여러분들의 전략이 됐건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포스코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있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관점을 잡아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포스코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여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 소재를 선택하셔서 역시 프랩 방식으로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1일까지가 마감이잖아요. 시간이 많죠. 충분히 여러분한테 시간 많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경쟁사 분석까지 좀 해보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고 이 틀을 잡고 뭐 롯데에도 써주시고 나중에 SK나 삼성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어떻게 보면 2번과 4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려주실 때는 2번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가 지원한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회사의 스토리를 보고 싶을 때는 4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과 4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1번, 3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은 이 두 가지 항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관련해서 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뭐 여러분들 큰 질문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 그럼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1번부터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뭐 정답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엮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